구원파 계열사 문진미디어가 땅을 매물로 내놓으면서 검찰의 부실환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. 유병헌 씨가 도주한 후 이 건물에서 수상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진 정황을 파악했습니다. 정철진 경제평론가, 변한봉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유병헌 씨 얘기를 하기 전에 이병헌 씨 얘기를 좀 잠깐 해보시죠. 유명한 지금 배우인데, 지금 50억, 예, 공갈 미수를 받았다가, 지금, 잠시 전에, 유병헌 씨, 이병헌 씨에게 50억을 요구했다가, 미수에 그친, 지금 얼굴을 가려서 두 여성 중에 한 명이겠죠? 네, 그 걸그룹 출신. 둘 다가 들어가고 있나요? 앞뒤로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까? 두 명이군요, 두 명. 네. 걸그룹 글램. 그죠? 걸그룹 글램의 멤버인 김다희 씨. 그리고 모델인 이모 씨. 예. 어제 구속영장이 이제 신청이 됐거든요. 네. 지금 영장 실시 심사를 받으러 지금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저게 어떻습니까? 저 음담 패솔 동영상을 갖고 있다. 50억 내놔라. 이렇게 일종의 공갈인 거죠, 이게? 네, 그렇죠. 공갈 미수에 그친 거죠. 예, 그렇죠. 일단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병헌 씨가 그 두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서 술을 마시면서 그 와중에서 그 본인의 이제 평소 이미지에 어울리지 상당히 이제 좀 저급한 음담 패설을 하게 됐었고, 그 내용을 이제 그 여성들이 동영상을 확보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직 수사과정에서 발견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.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는데 뭐 노트북이라든가 컴퓨터에서 동영상 파일을 발견하지 못했었는데, 그것을 공개하겠다고 이제 협박을 하면서 50억을 달라 해서 전형적인 공갈 사안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 증권가 정보지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좀 녹취록까지 나오고 그러는데 아직 검찰에서 나온 검증된 건 아니고요. 일단 집에서 벌어졌느냐, 아니면은 클럽, 그 와인바라는 곳에서 벌어졌느냐, 그 장소의 문제도 지금 경찰이 확인해주지는 않고 있어서 그 부분도 지금 아직도 일단은 궁금한 게 저게 무슨 공갈 그런 음담패설 동영상을 찍었다 갖고 있다, 이걸 폭로하겠다, 이걸 가지고 50억을 달라, 이것도 약간 좀 의아하고요. 그리고 어쨌든 저런 공갈 미수의 경우 어떻습니까? 좀 구속까지 가게 되나요? 어떻게 되나요? 근데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말씀을 드리면,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미지로 먹고 사는 직업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미지가 훼손되면 앞으로 이제 연예 활동에 있어서 상당히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나 이병헌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할리우드 진출도 상당히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일명 월드스타라고 불리고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있어서 이미지라는 건 상당히 중요한 그 자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그 와중에서 그분의 이미지를 순식간에 떨어뜨릴 수 있는 아주 저급한 음담 패설을 뱉었다는 것은 그분의 향후 연예 활동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 가치는 50억 이상이라 해도 전혀 뭐 작지는 않다고 할 수 있겠죠. 우리한테는 엄청 큰 돈인데, 아이가. 그렇죠. 그러니까 그 피해 여성들도 월드스타니까 50억 정도는 뭐 충분히 가능할 거고 생각해서 50억을 제시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그 정도 연예인에게 있어서 이미지는 이렇게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. 그리고 공갈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죄가 중하다 보니까 벌금형 자체가 없고 징역형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고, 그다음에 이제 뭐 연예인에 대해서 항상 이런 식으로 협박 같은 범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좀 더 경종을 울리고 여러 가지 좀 더 사회에도 알리는 차원에서 아마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강수를 둔 것 같습니다. 그럼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고, 근데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고, 뭐 이런 상황이겠네, 나중에 가서. 근데 물론 이제 이분들은 이번에 아마 초범이실 거고, 그 다음에 뭐 미수로 그친 사안이기 때문에 구속수사돼서 공판까지 가더라도 실형이 선고되긴다기보다는 아마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정말 뉘우치고 있다 하면서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해 봅니다. 뭐, 이병헌 씨 어떤 연예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잠시 그 얘기 한번 해보시죠. 그 명예대사 있지 않습니까? 홍보대사. 각 부처에. 근데 홍보대사, 그게 저는 명예홍보대사 그래서 그냥 자발적으로 이렇게 무료로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모양이죠? 네, 오늘 보도에 나왔는데 부서별로, 부처별로 조금 다릅니다.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한 부처들이 좀 있었습니다. 명단이 있으면 좀 볼까요? 보면 이제 홍보대사 모델료라고 그래서 쭉 조사가 됐는데 이승기 씨가 5억 7,200만 원. 기획재정부인데
저 선전을 아마 기획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예. 조재현 씨가 4억 9,500만 원, 보건복지부, 이제 이면식 씨 이렇게 쭉 순서대로 나오고 있는데, 앞서 말한 것처럼 본인이 스스로 그러니까 법무부 쪽에서의 나왔던 홍보대사들은 또 자원봉사식으로 했던 경우가 좀 많아서. 아니, 그게 왜 그렇게 달라지죠? 어느 경우는 저렇게 돈을 무려 5억, 뭐 4억, 제가 한 5, 6, 몇 년을 벌어야 저 돈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, 네. 죄송합니다. 제가. 부처마다 뭐 상황이 다르긴 할 텐데, 근데 또 재밌는 게 저 표를 보다 보면 확실히 돈을 주무르는 부서들, 기획재정부라든가 네. 아니면 국민건강보험공단, 네. 보건복지부 같이 상당히 이제 돈을 많이 관리하는 곳은 역시 또 많이 퍼주기식으로 예산을 좀 방만하게 운영한 게 아닌가 그런 좀 아픈 질책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. 저거는 뭐 어쨌든 뭐 부처가 정부의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또 각 부처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정책의 이미지 뭐 이런 거를 위해서 당연히 뭐 홍보를 뭐 국정 홍보를 해야 되죠. 해야 되는데 과한 측면이 있습니다. 저게 좀 적정하게 제대로 하고 또 효과가 있는 건지 쓴 돈만큼 그렇죠. 그런 부분들은 좀 면밀하게 한번 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. 관련 전문가나 일반인을 홍보대사로 기용을 해도 연예인이 나온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. 왜냐하면 많이 헷갈려합니다. 연예인들이 나오면은 이게 복지부 건지 뭐 법무부 건지 뭐 어디 홍보대사인지를 잘 모르거든요. 일반 대중들. 그러니까요. 아주 일반인 혹은 뭐 저 시장에 있는 어떤 시장 상인 뭐 이런 분들을 홍보 대사로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? 스토리를 만들고요. 스토리를 잘 만들면 이야기를 네.